이 꼬았던 느낌을 하체를 쓰면서 더 꼬아서 극대화시켜서 공을 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저번 시간까지 L2L을 배우고 나서 제가 이번 시간에 풀스윙을 준비하면서 어떤 내용들을 담아야 되는지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근데 이 L2L과 풀스윙 사이에 커다란 갭이 없는 거예요. 제가 L2L에 풀스윙에 필요한 내용이 다 담겨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L2L을 충분히 튼튼하게 연습을 하셨으면 이번에는 엄청 쉬우실 거예요. 이 L2L과 풀스윙의 차이에는 이제 몸이 얼마나 회전을 조금 더 많이 하는지, 뭐 각도가 얼마나 다른지, 타이밍이 얼마나 다른지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제가 오늘 그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이 L2L을 배웠는데요. 백스윙 했을 때 상체에 도는 각도의 절반 정도를 하체가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상체가 60도 정도 회전을 했다고 보면 이때 하체는 한 30도 정도 회전을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상체의 절반 정도 회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백스윙 탑까지 가면 풀스윙을 하게 되면 백스윙 때 상체 회전이 더 가게 되고 이때는 예를 들면 상체를 90도 그리고 하체는 45도 이 정도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마다 흉추의 가동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90도가 안 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백스윙 했을 때 90도가 훨씬 더 넘어가는 유연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확실히 L2L보다는 회전이 조금 더 많이 된 느낌으로 더 이상 가기 어려울 만큼 백스윙 탑까지 가주시면 돼요. 이때 몸이 굉장히 빡빡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 고무줄을 끝까지 당겼을 때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듯한 되게 팽팽한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백스윙 때는 공을 쳐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힘을 저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백스윙을 할 때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건 이 축인데요. 처음에 셋업 하셨을 때 측면에서 보시면 상체가 바르게 있지 않고 약간 숙여진 형태로 있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L2L에서 이만큼의 백스윙을 했다면 이 축을 잘 유지하면서 이 상태로 회전을 조금 더 해주시면 이게 바로 풀스윙이 되는 거예요. 이때 유의하실 점은 기울기인데요. 몸에 그 커다란 원판이 껴져 있다고 생각하고 이 각도에서 백스윙을 갔던 그 흐름대로 이 흐름에 거스르지 않고 올라갔던 그 방향대로 그대로 회전을 조금 더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L2L보다는 조금 더 왼쪽 무릎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고 오른쪽 무릎은 조금 더 뒤로 빠진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오른발 뒤꿈치로 확실히 중심이 넘어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때 손의 위치는 L2L 했던 위치보다 조금 더 위쪽인데 제가 지금은 정지 상태라서 그런데 백스윙을 하실 때는 지금보다 속도감이 조금 더 있잖아요. 그럼 가속에 의해서 조금 더 올라가서 거의 머리 높이까지 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백스윙 탑이 이 정도 되는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 몸이 굉장히 빡빡한 느낌이 있어야 돼요. 상체는 굉장히 많이 꼬여서 지면과 하체가 45도 그리고 하체랑 상체랑 또 45도 이렇게 해서 상체를 지면보다 90도 정도 꼬아주신다는 느낌이 드시면 돼요. 이 백스윙 탑에서 각도를 설명해 드릴 건데 제 왼쪽 어깨가 정면을 보지 않고 약간 낮아진 형태로 이렇게 있어요. 이때 왼쪽 어깨부터 손을 거쳐서 이 헤드까지 완벽하게 일자를 이뤄주시면 제일 좋아요. 여기서 손의 위치가 너무 앞쪽에 있거나 손의 위치가 너무 뒤쪽에 있으면 일자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고 중간에 각이 생기죠. 어깨부터 손을 지나서 이 헤드 끝까지는 쫙 뻗어진 상태로 힘을 다 갖고 있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체중 이동이 백스윙을 할 때 앞뒤 밸런스에서 처음에 약간 앞꿈치에 고르게 있던 체중이 저희가 백스윙을 하면 약간 오른발 뒤꿈치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 L2L의 상태에서 우리가 백스윙을 더 하면 결국 골반의 회전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L2L보다는 오른쪽 골반이 뒤쪽으로
더 빠진 형태가 돼서 백스윙 탑에 가면 오른발 뒤꿈치에 있던 중심이 조금 더 뒤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백스윙 탑에 갔으면 L2L에서는 바로 공을 내려쳤었는데 이렇게 백스윙 탑까지 가면 약간 위에서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0.5초 정도 시간을 보낸다 라고 생각하시고 시간을 약간 벌어놓고 다운스윙을 한다고 생각하셔야 좋은데요. 이 위치까지 가면 이제 다운스윙 때는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골반이 조금이라도 먼저 시작되는 느낌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시간을 벌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백스윙 탑에서는 여유를 많이 가지고 위에서 잠깐 시간을 보낸다 라고 생각하시고 내리기 시작해 주시면 돼요. 위에서 쉬는 시간 없이 바로 급하게 치는 느낌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탑에서 쉬는 시간 없이 굉장히 급하게 내려온 느낌이었고 이번에는 백스윙 탑에서 0.5초 정도 시간을 보내고 이 전환점을 되게 길게 가져가는 느낌으로 한번 쳐볼게요.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위에서 시간을 얼마나 보내는지에 따라서 여유가 달라요. 되게 급하게 쳐서 나오는 문제점은 엄청 많은데요. 탑에서 너무 오래 쉰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위에서 실제로 1초 혹은 2초 엄청 많이 쉰다고 생각해도 실제로 영상을 찍어보면 엄청 찰나의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여유는 최대한 많이 가져주시는 게 좋아요. 이 전환점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다면 이제 내려올 때 하체부터 시작해서 밑에서부터 점점 해서 마지막으로 헤드가 내려와서 공이랑 만나는 이 임팩 구간에서 시선 처리를 알려드릴 건데 사실 클럽이 여기서 여기까지 지나가는 구간은 엄청 찰나예요.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날 만큼 엄청 짧은 시간인데요. 우리 심리상 되게 공이 나가는 모습을 빨리 보고 싶거든요. 근데 헤드업 하지 마세요. 헤드업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는 아마 엄청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가 공을 치면서 동시에 시선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러면 진짜 초보자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여기서 필요한 느낌은 공이 떠난 자리에 공의 잔상을 보고 그리고 시선이 쫓아간다는 느낌인데 이것도 탑에서 0.5초 쉰 거랑 마찬가지로 공이 떠나가고 0.5초 정도 시선이 머물렀다가 그리고 뒤따라가는 느낌이에요. 만약에 시선이 너무 공 있는 곳에 머물러서 헤드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계속 이 자리만 보고 있다면 이것도 몸의 회전을 막게 되는 부분 중 하나거든요. 우리가 몸이랑 얼굴이랑 분리되는 각도는 좀 한계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선을 고정한 채로 백스윙도 어느 정도 돌아가는 한계점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더 돌리고 싶어도 여기서는 뭔가 방향이 같이 틀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돌아가기 어려운 것처럼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임팩 이후에 헤드가 이 구간을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여기서 공을 계속해서 보면 어깨가 회전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시선 때문에 어깨가 막힐 수가 있어서 공이 맞자마자 시선이 따라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피니시까지 계속 공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헤드가 임팩 이후에 팔로우 스루 구간을 지나가면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내려와서 공이 맞고 헤드가 이 구간을 지나가면 이제 시선이 천천히 따라간다는 느낌이에요. 이때도 주의하실 점이 머리의 방향이 틀어지는 것이지 머리의 위치가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왜 제가 축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축은 유지하신 채로 여기서 방향만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백스윙 갔다가 하체부터 시작해서 공이 맞고 이때 시선이 따라 나가는 게 아니라 제 자리에서 방향만 헤드가 지나가면 점점 방향이 틀어지면서 뒤따라가는 느낌이 필요해요. 아까 백스윙 탑인 이 트랜지션에서 0.5초를 쉬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임팩 이후에 시선도 0.5초 정도 공에 더 머무르고 공이 있던 잔상을 보고
그리고 뒤따라가야 하는데요. 여기서 이 0.5초가 핵심이에요. 저한테 레슨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비거리 고민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제가 가장 처음에 보는 부분이 바로 이 전환점인 트랜지션이거든요. 사실 스윙의 시작과 끝을 빼고 이 중간의 전환 지점만 보여주셔도 어느 정도 거리가 나시는 분들인지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이 트랜지션에서 하체가 먼저 시작을 하는지, 손이 먼저 시작을 하는지, 어깨가 먼저 시작을 하는지에 따라서 공의 결과값이 되게 많이 달라지거든요. 거리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가 거의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백스윙 탑에서 0.5초 쉬는 포인트로 밑에서 하체부터 먼저 시작하고 골반이 먼저 시작하고 손이 되게 뒤따라오는 느낌을 주면서 이 순서를 잘 지켜주셔야 공이 무조건 멀리 가요. 왜 체구가 작은데 되게 멀리 치시는 분들도 있고요. 체구가 되게 큰데 힘을 열심히 쓰는 것 같은데도 공이 멀리 안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때 이 트랜지션에서의 모션을 보시면 아마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백스윙 이후에 이 0.5초 쉬는 느낌을 찾아서 그 0.5초를 쉬는 동안에 하체를 먼저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5초가 없으면 바로 다운스윙이 시작되고 이 0.5초 동안에 밑에서부터 먼저 시작해서 이동한 손은 더 뒤에 따라오면서 고무줄이 더 늘어나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 몸의 꼬임을 더 극대화시켜서 어떻게 하면 백스윙 했을 때 이 꼬았던 느낌을 하체를 쓰면서 더 꼬아서 극대화시켜서 공을 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여기서 백스윙 탑 가서 하체가 먼저 쓰이면 몸의 꼬임이 더 극대화되는 느낌이고요. 백스윙 탑에서 0.5초 쉬지 않으면 바로 정직하게 다운스윙이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손이 먼저 시작하는지 하체가 먼저 시작하는지는 이 0.5초를 쉬는지 안 쉬는지에 따라 달려있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을 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0.5초를 쉬면서 하체를 먼저 출발시키고요. 이때 상체는 힘이 좀 빠져있는 느낌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헤드가 백스윙 탑에서 내려와서 공을 칠 때 위에서부터 바로 빠르게 출발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0.5초 쉬는 동안 하체가 먼저 시작하고 이때 헤드에는 힘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하체 회전에 의해서 손이 점점 내려오고 이 중간 구간을 지나야 헤드가 가속이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위에서 내려올 때 처음부터 급발진하는 느낌이 아니라 내려오면서 점진적으로 스피드가 붙어서 하체에 의해서 회전에 의해서 나중에 내려오면서 빨라지는 느낌이에요. 만약에 다운스윙 때 0.5초를 쉬지 않고 손이 먼저 출발을 하셨으면 이 헤드 무게에 의해서 이렇게 캐스팅되는 동작이 나오고 손이 리드되지 않은 채 공이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0.5초를 꼭 쉬는 느낌을 찾아서 하체가 먼저 시작할 때 손이 되게 뒤따라오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손이 먼저 리드도 됐고 시선도 0.5초 이후에 잘 따라갔으면 이제 피니시까지 자동으로 가게 될 텐데, 팔로우 스윙인 L2L에서도 더 회전이 많이 된 상태에서 피니시가 되려면 왼발 뒤꿈치 쪽으로 조금 더 중심이 많이 가게 되고 왼발 안쪽에 있던 힘이 왼발 바깥쪽으로 조금 나가게 돼요. 그래서 피니시 때는 왼발 안쪽을 완벽하게 누르지 않고 약간 바깥쪽으로 중심이 빠져도 괜찮아요. 사실 왼발을 얼마나 잘 누르느냐보다 회전이 얼마나 잘 되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운스윙 때 회전이 잘 됐고 임팩 이후에 가속이 잘 생겼다면 아마 피니시까지 자동으로 가실 수 있을 거예요. L2L과 피니시의 차이점은 골반의 회전이 훨씬 더 많이 된다는 건데요. 이때는 골반이 완벽히 타겟보다도 더 넘어가서 정말 뒤에 벽을 보는 듯한 느낌일 정도로 확실하게 돌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때 피니시까지 가게 되면 샤프트의 각도가 제 양쪽 귀를 관통한다는 느낌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사실 이거는 공을 치는 구질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거든요. 가동성의 차이, 사람마다 팔 길이의 차이, 공을 어떻게 돌리느냐의 차이이기도 한데 뭐 공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치시는 분들은 피니쉬가 조금 더 높기도 하고요. 공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커브를 그리시는 분들은 피니쉬가 조금 더 낮기도 해요. 그래서 완벽하게 정해진 건 없지만 보통 피니쉬 했을 때 손의 위치는 왼쪽 귀 옆에, 그리고 샤프트는 제 귀를 관통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피니쉬를 했을 때는 제 상체의 각도가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셋업 때 약간 숙여져 있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숙여진 느낌으로 이 각을 유지하면서 회전을 했다면 당연히 제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약간 낮은 듯한 느낌으로 피니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오른쪽 어깨가 약간 떨어진 느낌으로 피니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제 왼쪽 다리는 완벽하게 펴주세요. 이 피니쉬는 오래오래 잡아주시는 게 좋은데 저는 스포츠는 폼생 폼사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오래 잡아야 간지나고 멋있어요. 이 프로들도 피니쉬를 잡자마자 바로 놓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피니쉬를 하고 내가 친 공이 랜딩 후에 아예 멈출 때까지 피니쉬를 유지하고 있는다는 생각이 좋아요. 그리고 피니쉬를 오래 잡을 수 있다는 건 스윙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제가 통제할 수 있는 밸런스 안에서 회전이 잘 이루어졌고 축이 잘 잡혀 있다면 예쁜 피니쉬로 유지가 잘 될 텐데,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는 힘의 120% 혹은 150%를 쳤거나 스윙하는 과정에서 체중 이동이 되게 잘못되고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갔다면 피니쉬가 잘 안 잡힐 거예요. 여러모로 피니쉬는 오랫동안 잡아주시는 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풀스윙을 했는데요. 이 L2L과 풀스윙의 차이가 많지 않아서 L2L 상태에서 백스윙 때도 회전을 조금 더 한 거, 그리고 임팩 이후에 팔로우 L2L에서도 회전을 조금 더 한 거, 이렇게 몸 회전을 조금 더 많이 해준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풀스윙을 계속 하시다가도 만약에 공이 정타에 잘 맞지 않는 느낌이 들거나 공이 정타에 맞는 확률이 조금 떨어진다면 다시 L2L로 돌아가서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것도 아주 좋아요. 실제로 프로들도 L2L로 다시 돌아가서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습장에 도착하셨을 때는 L2L을 충분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오늘 가장 기억하셔야 될 거는 0.5초예요. 백스윙 탑에서 0.5초 쉬는 동안 하체가 먼저 출발한다는 점, 그리고 임팩 이후에 공을 바로 쫓아가지 않고 시선이 공 쪽을 0.5초 정도 더 보면서 0.5초 늦게 따라간다는 거. 우리 시선에 의해서 몸이 그냥 본능적으로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시선이 따라가면 몸도 같이 나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제 시선은 꼭 공의 잔상을 0.5초 정도 더 보고 나중에 따라가는 듯한 느낌을 가져주셔야 돼요. 오늘 L2L에서 풀스윙까지 배워봤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냥 스윙이 이제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7번 아이언, 8번 아이언밖에 배우지 않았는데 다음 시간에는 드라이버, 유틸리티 우드 이런 더 긴 클럽들과의 차이를 알려드리고 또 그런 긴 클럽들은 어떻게 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